충격적으로 다저스 최강 선발진. 무너지는 건가요? 4위 영상급 투수만 무려 4명, 메이저리그 1위로 평가받던 그 선발진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강조하며 특히 한 투수의 충격적인 부진이 팀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KR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저스의 압도적 전력 뒤에 숨겨진 불안 요소, 그리고 오타니 슈헤이의 놀라운 투구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진보드는 다저스 선발진을 메이저리그 전체 1위로 평가했습니다. 1선 발급 투수가 무려 4명, 거기에 깊이까지 갖춘 로테이션. 포스트 시즌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라는 분석이었죠. 그가 선정한 순위는 이렇습니다. 1위 다저스, 2위 시애틀, 3위 뉴욕 양키스, 4위 보스턴, 5위 필라델피아, 이후 토론토, 텍사스, 디트로이트, 뉴욕 매츠, 피츠버그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스넬은 시즌 초 2달 결장이 예상되고 개빈 스톤 역시 수술 부위 염증으로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충격적으로 사사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최근 10번 경기에서 그의 투구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2이닝 동안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최근 4경기 성적은 8과 3분의 2이닝, 볼넷 15개, 실점 15점. 평균 자책점은 무려 15점대입니다. 놀라며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습니다. 9이닝 기준 볼넷이 15개 이상. 더블 히피 역시 2점대를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발은커녕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해야 할 성적입니다. 하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분하게 지금 당장 다른 선택지를 찾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즌이 시작되면 결국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최소 전반기까지는 사사키에게 선발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사키는 지난해 리그 최저 연봉을 받으면서도 포스트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월드시리즈에서 불펜으로 나서 팀 우승에 크게 기여했죠. 9경기에서 10과 3분의 2이닝, 단 1실점. 다저스에게는 분명 값진 활약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투피치 투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겨울 동안 커터와 싱커를 집중적으로 연마했고 2년차 도약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오히려 지난해 초반으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강조하며 문제는 메커니즘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사사키는 구속을 끌어올리기 위해 몸을 극단적으로 비트는 동작을 사용합니다. 앞다리를 들 때 강한 카운터 로테이션을 만들고 그 힘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분명 구속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키 188cm의 사사키는 높은 레그킥으로 익스텐션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오타니 슈헤이보다 키는 작지만 공을 끌고 나오는 거리, 즉 익스텐션은 더 깁니다. 오타니는 약 6.7피트, 사사키는 7.1피트. 이 차이는 분명 타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구 안정성에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정반대 스타일의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야마모토는 비교적 작은 체격과 평균적인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공을 슬라이드 스텝으로 던지며 반복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제구와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사사키도 구속을 조금 포기하고 메커니즘을 단순화해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사키는 아직 투피치 투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 강조하며 포심 패스트볼의 움직임입니다. 포심은 회전수가 높을수록 수직 변화가 좋아집니다. 지난 시즌 기준 메이저리그 평균 회전수는 분당 약 2323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2085회에 불과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투수 중 하위권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물론 회전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회전수가 낮으면 대신 수평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만큼 제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사사키는 아직까지 포심의 0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된 투수로 만들겠다는 것, 이건 아무 팀이나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그리고 같은 팀,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 오타니 슈헤이. 그는 이번 10번 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WBC 이후 첫 경기에서는 최고 구속 99마일, 4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놀라며 4이닝 11탈 3진. 아웃카운트 12개 중 무려 11개를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교체됐고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으며 3실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속은 다소 낮았지만 커브의 헛스윙률은 100%. 싱커 역시 강력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이날 투구가 이전보다 더 좋았다며 모든 구종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극찬했습니다. 다저스는 전력 운영에서도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비 밀러를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리면서 현재 장기 부상자는 에반 필립스, 키케 에르난데스, 그리고 밀러까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기 부상자 명단에도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토미 에드먼, 브루스다르 그라테롤, 조시 스튜어트, 블레이크 스넬, 개빈 스톤, 그리고 랜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로테이션과 불펜 모두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와중에 다저스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이크 커즌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커즌스는 2024년 뉴욕 양키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 등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그를 영입했습니다. 강조하며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서비스 타임이 3년이나 남아있고 마이너 옵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적인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커즌스는 미식 축구 스타 커크 커즌스의 사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타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정후 역시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멕시코 리그팀 몬테레이 술탄스와의 경기에서 볼렛 하나와 3런 홈런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정후는 해당 경기를 제외하고도 시범경기 8경기에서 타율 4할, OPS 1.2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놀라며 유완벽에 가까운 타격감입니다. 다가오는 개막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상대 선발은 맥스 프리드, 캠 슈리틀러, 그리고 윌 워렌입니다. 이정후는 프리드와 슈리틀러를 상대한 경험은 없지만 지난 시즌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기억은 상당히 강렬합니다.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홈런 2개를 포함해 3경기에서 3홈런 7타점. 강조하며 완전히 지배했던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르코 루시아노에 이어 루이스 마토스까지 방출한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마이너 옵션이 없었고
과거 유망주 랭킹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루시아노는 2022년 파이프라인 13위, 마토스는 63위. 이른바 자이드의 아이들로 불리던 유망주들이었지만 결국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이언츠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트리플에서 시작하는 브라이스 엘드리지 대신 시범 경기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준 제드 올리바를 개막 로스터에 포함시켰습니다. 성과 중심의 결정이었습니다. 시카고 컵스에서는 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이른바 PCA와 장기 계약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하며 중견수 골드글러브까지 수상했습니다. 감동적으로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이번 계약은 6년 1억 1,500만 달러 규모, 3년 차부터 8년 차까지를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옵션은 없지만 성적에 따라 최대 1억 3,300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사실 컵스는 이미 지난해 시즌 전에도 연장 계약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PCA는 전반기에는 MVP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후반기에는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특히 좌완 투수에게 약점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스타성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부모 모두 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컵스 팬으로 자랐고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은 뒤 하비에르 바에즈 트레이드를 통해 컵스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레 출신인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강조하며 다저스 팬들은 사진을 찍으러 오지만 컵스 팬들은 진짜 야구를 사랑한다.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었죠.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입니다. 코너 그리핀에 이어 파이프라인 2위 유망주 케빈 맥고니글이 개막 로스터에 포함됐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타율 5할에 가까운 성적과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주며 단숨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리플 A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리그 데뷔입니다. 툴 자체는 폭발적이지 않지만 타격 능력 70, 파워 60으로 평가받는 완성형 타자입니다. 강조하며 즉시 전력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그가 신인왕을 차지하거나 MVP 투표 상위 3위 안에 들 경우 디트로이트는 보상 지명권을 받게 됩니다. 팀과 선수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과연 이 젊은 유망주가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R 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